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이터 야놀자에서 AI 시대에 AI 없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박서원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과거에 오토 서비스를 창업하면서 이제 프로덕트를 좀 리딩해 본 경험이 있고 데이팅 서비스와 뷰티케어 플랫폼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유니버스라는 회사에서 크게 뭐 야놀자,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는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한 주요 전략 과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팀의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제 커리어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커리어의 좀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투 원부터 유니콘 기업까지 다양한 스타트업 각 단계별 스타트업을 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방법 그리고 프로덕트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넥스트 제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종 목표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를 좀 말씀드리면서 네, 제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광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적용 가능한 이 과금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AI 없이 기존 대비 매출을 성장시킨 프라이싱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이제 제목은 AI 시대 AI 없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목차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이제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설계하는 방법과 이제 나타났던 성과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비즈니스 실무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 오늘 발표에서 다룰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좀 대비성의 이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상 데이터들로 재구성을 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기업이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가로축은 수량, 그리고 세로축은 가격, 그리고 빨간 선은 수요를 의미하고 이제 파란 선은 공급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가 D1에 해당하는 빨간 선을 가질 때 이 공급을 기준으로 저 만나는 지점이 만나는 지점에 이제 P1에 해당하는 가격 자체가 좀 적정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매출이 적정 가격에서 발생 가능한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영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출 자체는 이제 P 곱하기 Q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D1에서 D2로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공급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수량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요가 D1에서 D2로 증가하고 공급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이 기존 P1보다 P3만큼의 이제 가격들을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매출이 기존 저 파란색 영역보다 이 매출 증가분만큼의 그 증분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특성 자체가 이제 특성 상황에서 이제 탄력적 수요를 반영했었을 때 이제 기존 가격보다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제 특성이고 이 수요 탄력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최적화하는 것이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좀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고정 가격과 그리고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보면, 먼저 첫 번째 이제 고정 가격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노트북이 보이실 겁니다. 혹시 이 노트북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70만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노트북을 보고 70만 원이라는 가격을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노트북을 60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 혹시 사실 건가요? 왜 사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졌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매할 확률 자체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70만 원의 노트북을 80만 원에 판매를 한다면 구매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가격에 대한 구매 저항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 최초 70만 원으로 가격을 인식을 하고 나게 되면 이 고정 가격의 기준에서는 이 70만 원을 일종의 이제 앵커링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70만 원보다 이제 낮으면 구매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70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이제 가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구매 저항감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 가격의 이 가격 변동은 100만 원의 상품을 150만 원에 파는 경우처럼 가격 저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 가격 전략은 그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특정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항공권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네이버 항공권의 그 화면을 제가 가져온 건데, 항공권을 검색을 하면서 이제 가격을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날짜에는 가격이 비싸고, 뭐 가기 힘든 뭐 평일이라든지 이런 날짜에서는 가격이 싼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성수기와 이제 비수기의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는 수요에 따른 가격 결정 방식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가격들을 어쩌면 당연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보다 결국에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이 고정 가격 전략보다 가격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변동이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했을 때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싱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에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결국 이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상황에 맞춰 수립된 가격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에 들어가기 앞서 이 광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저 행동에 따라서 과금을 하게 되는 구조는 뭐 CPM, CPC, CPA 이러한 형태들의 과금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CPM 같은 경우에서는 유저에게 이제 노출이 됐었을 때 그러한 노출당 단가로서 과금이 되는 구조이고, 장점으로는 이제 브랜드 노출이 좀 보장이 된다. 이 노출수에 대한 보장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노출은 보장하지만 성과는 보장하지 않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CP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클릭당 단가에 대해서 이제 과금을 하는 구조인데, 이는 이제 CPM보다는 조금 더 관심도 기반의 과금을 하기 때문에 약간 유리한 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전환율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CPA 같은 경우에서는 액션당 단가로 이제 과금하는 구조여서 아무래도 이제 인입된 건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을 해서 과금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보장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제 높은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광고 비즈니스 모델도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이 고정 가격 형태의 방금 말씀드렸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수요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형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가격을 적용을 해서 업체마다 로아스 수준이 조금 천차만별인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면은 그런 업체들에 대한 반발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출을 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 저항으로 인해서 좀 제한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업체별 광고비와 매출 현황을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이제 업체별 로아스가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적정하다고 측정하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400% 정도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는 그 구간에 있는 분포는 오히려 적고 오히려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균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이 로아스 구간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좀 분류해 본 결과, 이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오히려 광고비를 덜 쓰고 있었고, 매출이 적게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쓰는 이러한 구조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업체별 로아스들을 좀 균형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런 선형 관계를 만든다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매출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상황 이외에서도 저희가 이제 외부 요소로서 경쟁사의 상황도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과금 로직을 좀 변경을 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뤄낸 상황이었고, 시장 점유율 또한 이제 계속해서 넓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먼저 경쟁사보다 더 적은 가격에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 로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제 매출 성장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경쟁사보다 가격이 낮아야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금 구간으로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단일 과금 형태의 이제 매출 선행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었다면, 이제 투비 형태에서는 복수 과금 지표에서의 매출 선행 지표가 나타날 수 있게끔 설정하도록 좀 레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로직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업체별 로아스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시키면서 성과에 따라서 로아스가 발생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매출이 기존 대비 증가하는지까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에 이제 비교해 봤었을 때 이제 로아스 수준에 따른 이 세그먼트별로 가격 변화가 있었을 때 매출 증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했었을 때 저희 입장에서의 기존보다 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좀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도입했었을 때의 기대 효과는 명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정 가격에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면서 업체별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고, 이 업체별 로아스를 최적화하면서 좀 저희가 매출 증분을 최적화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뭐 이제 고정 가격 형태이기도 하면서 뭐 노출이나 클릭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복수의 이제 지표들 이제 전환 지표까지 저희가 로직에 넣게 되면서 추가적인 그 매출 성장을 위한 지표에 대한 발굴 또한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들 근거로 저희는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도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어떻게 이제 설계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실 기대 효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하스 최적화를 통해서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 연동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실시간적인 반영을 통해 이 가격 최적화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 그리고 이제 매출 레버를 발굴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가격 전략과 매출 상승을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저희 이제 프로젝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 자체는 이제 분석 및 계획부터 다이나믹 로직 설계 및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제 개발된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이제 선배포하면서 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업체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탐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하는 대안을 좀 수립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대한 수준과 이제 일치한다고 판단했었을 때 실서비스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전면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과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이제 로직의 프로세스 자체는 크게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대한 가격 설정 그리고 개발 및 적용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업체별로 과거 성과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샘플 데이터와 같이 이제 마트화된 테이블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테이블을 기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로직을 설계할 때 이제 기초 데이터를 활용도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실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되었을 때의 데이터와 같이 비교하면서 검증하는 역할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는 단계인데 크게 이제 가격 범위 설정 그리고 기본 가격 설정 그리고 세그먼트별 가격 차별화 그리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이 최소 최대에 대한 가격 범위를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로직을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로직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 기반의 이러한 이제 가격이 결정되도록 이제 규칙을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업체별 이제 로하스에 대한 그 세그먼트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적정 수준에 따라서 그 특정 업체가 갑자기 막 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예외 처리 로직을 같이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로직들이 막 돌아가다 보면은 이게 막 소수점짜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자 이제 반올림 처리를 하면서 최종 가격들을 결정을 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사실 핵심 로직은 이제 대입이라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업체별 로하스에 대한 이 적정 설정 값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기준으로 이제 높거나 낮았을 때 가격이 산출된 결과, 그러니까 핵심 로직을 통해서 산출된 가격에 대해서 이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에 따라서 고관여 상품이든 저관여 상품이든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구매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 구매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개별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업체별 그 가격들이 튀는 구조가 생겼고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해당 로직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자들과 협업하면서 이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런 로직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팀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각 실행 주기를 반영해서 이제 가격 프로세스가 이제 자동화돼서 돌아갈 수 있게 설계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금 테이블을 별도 개발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통해서 산출된 그렇게 데이터들을 과금 테이블에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이제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1단계의 데이터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실제 로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검증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성과 대시보드도 만들면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제 추적 관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도입을 하게 돼서 기존 과금 모델 대비해서 이제 매출 증분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업체의 그 로아스 분포도 이제 기존의 이제 파란색처럼 이제 불균형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투비의 형태로 조금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이 분포가 나타날 수 있게끔 처리를 했다. 이러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빠르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자고 했을 때 저도 스스로가 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당연히 AI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고, 좀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AI 없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좀 설계를 했고 이러한 도입을 해보면서 실제 이제 AI 도입이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좀 의사결정에 대해서 뭐 리소스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유를 이제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현재는 데이터 분석가이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좀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직접 데이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게 분석가의 좀 확장된 역할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전달드리면서 만약 제가 기술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해결책을 좀 찾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시대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 기술은 결국에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이제 문제 사고를 바탕으로서 이런 앞에 내용들이 선행되었을 때 그 다음에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시너지가 더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핵심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잘 실행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제 이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면서 실행을 한다면 성과는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AI 시대이지만 AI는 아직까지는 빠르게 실행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저희의 어떤 AI 시대에서 본질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메시지를 좀 담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